안녕하십니까. 21세기 경쟁력 청정생산의 김종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씨. 네. 낚시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고요. 네. 촬영 때문에 몇 번 구경을 해본 적은 있어요. 혹시 그 낚싯대에 매달려 있는 추 본 적 있어요? 그럼요. 그 추가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 생각 안 하셨죠? 예. 그게 나비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나비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나비 몸에 해로운 건데 그게 동해안에만 한 해에 한 110여 톤씩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해양오염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해양오염도 오염이죠. 네. 그거 뭐가 먹어요? 물고기 누가 먹어요? 결국 사람이 먹죠. 네. 이러면 몸에 이게 얼마나 해로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우리가 없애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무로 추를 만드는 대신에 세라믹 같은 걸 이제 개발해서 그걸로 만든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기잡이에도 청정 생산 기술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예. 정말 이렇게 작은 것들도 우리 생활에 청정 생산이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7월 첫 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달의 테마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청정 생산에 힘쓰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 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LG 환경안전연구원의 성준용 원장님입니다. 네, 이 성준용 원장은 우리나라 청정기술학회의 부회장이시죠. 네. 그리고 요즘 한창 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후변화 협약 대응반 반장이십니다. 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과 청정 생산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원장님의 근황을 알면은 우리나라 환경계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 근황이 어십니까? 요즘은 매우 바쁩니다. 산업자원부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정생산 진단 지도사업에 우리가 9개 업체를 상대로 지금 지도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매우 바쁘고 또한 대외적으로는 지금 기후변화 협약의 산업계 제가 대표로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네, 지금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달 독일 본에서 이제 제6차 당사국 총회가 속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번 총회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또 예상을 하시는지 또 우리 업계의 대책위원장으로서 어떤 대책을 또 갖고 계시는지 또 말씀을 해주십시오. 작년에 11월에 열린 헤이그에서 열린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결론을 맺으려고 그랬었죠. 근데 선진국 간에 서로 이해 상관이 돼가지고 결정적인 타협을 이루는데 실패를 했죠. 그래서 완결을 보지 못하고 이번 7월 달에 본으로 이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본에서는 그동안 상당히 많이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서 3월 달에 교토 의정서 협약을 파기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작업해놓은 교토 의정서가 파기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행방을 가름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된 거죠. 그러나 EU를 중심으로 한 일본, 다른 나라들이 전부 미국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도 이러한 기후변화 협약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부딪히라 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7월에 본에서 이루어지는 당사국 총회에서도 확실한 어떤 결론을 맺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의 윤곽은 또다시 잡히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의 청정 생산이 나아갈 방향, 이런 것에 대한 제시가 원장님한테 맡겨져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산업 측면을 이렇게 쭉 보면요. 오염의 강도가 높은 업종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제 염색 또는 피혁, 도금, 기타 화학, 반도체 이런 업종은 상당히
오염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거에 우선적으로 이제 청정 생산의 개념이 빨리 도입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선진국을 쭉 보면은 이미 청정 생산의 개념이 산업계 전체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업종뿐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청정 생산의 개념이 빨리 확산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오염 부하도 줄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빨리 기술 투자와 산업 투자를 빨리 병행해야 될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청정 생산이 확산이 되려고 한다면은 그 CEO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장님께서는 국내 청정기술학회 부회장도 역임을 하셨는데요. 그 우리 청정기술학회를 통해서 그 청정 생산 확산에 대한 노력도 이렇게 계속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청정 기술에 대한 이해가 사실상 한국에는 아직 부족하죠. 왜냐면 그 청정 기술의 개념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청정기술학회는 이제 청정기술을 연구하는 학계 사람과 청정 생산을 하는 업체 사람들이 이제 모인 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정기술학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가장 큰 목적은 서로의 정보의 장을 공유하고 그 청정 생산의 개념을 많이 펼쳐가는 게 아주 중요한 업적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국내외적으로도 그러한 그 청정 생산을 벤치마킹 해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에 공유를 하는 거가 아주 중요한 활동의 하나가 되겠고요. 앞으로는 좀 더 국제적으로 서로 연결 가져갖고 산학 협동을 더욱 원활히 하면은 청정 생산 활동에 큰 기여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7개 업체에 대한 그 청정 생산 진단 사업을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요. 그 상황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돼갖고 청정 생산을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지금 하려는 시도가 이미 출발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청정 기술을 확산하는 데서 우선 진단을 잘 해야 되니까 진단을 해갖고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그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가를 사실상 저희들이 제공해주는 그런 천병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청정 생산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은 아주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출발점이 되면 아마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젠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나라 청정 생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순서입니다. 네, 청정 생산 현장의 생생한 소식 전해주실 정승원 리포터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승원 리포터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곳을 또 다녀오셨습니까? 예, 일단은요, 먼저 두 분께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네, 뭐 어려운 건 하지 마세요. 요즘 뭐 21세기라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디지털 시대다 이러는데 네. 그 디지털의 핵심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곽재현 씨가 잘합니다. 네. 바로 저한테 넘겨주시는군요. 뭐 광고 보면 다들 나오잖아요. 디지털하면 바로 반도체 아닌가요? 맞아요. 이 반도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반도체는 뭐 우리나라 그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면서 또 90년대 이후로는요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그 자리를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반도체 강국이다 이런 이름까지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도 이 청정 생산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거든요. 네. 네. 제가 사실 얼마 전 보도를 네. 통해서 봤어요. 네. 인체에 해롭지 않은 구린 반도체 그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 반도체가요, 첨단 기술과 또 거기다가 청정 생산 기술까지 합쳐진 그런 것이라고 해요. 먼저 이 그린 반도체의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요, 우리나라 반도체 현황과 또 반도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1세기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보고 싶은 사람과 곧바로 대화할 수 있고 모든 정보가 우리 몸의 일부처럼 빛의 속도로 움직이며 세계의 모든 인류가 하나의 문화로 연결되는 꿈같은 세상이 펼쳐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를 현실로 가능케 하는 키워드는 바로 디지털인데요. 이런 디지털의 핵심엔 바로 반도체가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이뤄주는 반도체의 중심이 되는 곳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찾아가 봅니다.
흔히 우리가 21세기는 디지털 시대가 열릴 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디지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하면 그동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해서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서도 큰 몫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반도체의 대표적인 선도 기업 삼성 반도체 온양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와 멀티미디어가 하나 된 새로운 정보화, 디지털 사회. 이런 물결의 중심엔 반도체 기술이 함께합니다. 반도체는 멀티미디어로 인해 급증하는 데이터 처리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인 SIA에 따르면 한 사람이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의 수는 2000년 5천만 개에서 2008년엔 그 20배에 해당하는 10억 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은 디지털과 네트워킹 환경의 급속한 발전,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 그리고 첨단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또 다른 신규 시장의 탄생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자산업 전체를 이끌어가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반도체는 앞으로 더 나아가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되기도 할 겁니다. 지난 2000년 반도체 부문 매출액 108억 불 기록, 8년째 세계 메모리 반도체 업계 정상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의 반도체 역사는 곧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1974년 우리나라 최초로 반도체 생산에 착수, 미국의 트랜지스터 발명에 비하면 27년이나 늦은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1983년 64K D램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 메모리 반도체 기술 보유 국가로 올려놓았는데요. 그 후 1990년대에 들어서는 64메가 D램, 256메가 D램, 1기가 D램 등 세계 최초로 3세대 연속 개발을 이룩해서 D램 및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국내 1위 기업으로 도약, 현재까지 메모리 반도체 선두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초인류로 도약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로 1994년과 96년 세계 최초로 256메가와 1기가 D램을 개발하는 등 세계 초인류의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세대 1GHz급 초고속 CPU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도 마련했는데요. 4세대 영상 표시 장치로 각광받고 있는 TFT LCD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반도체 LCD 분야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대한 노력이 남다른데요. 그래서 여러 곳에 반도체 사업장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1983년 삼성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사업 진출 선언과 함께 착공된 기흥사업장.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세계적 위상으로 끌어올린 주역이기도 합니다. 99년에 착공된 화성사업장은 기흥사업장과 함께 용인시와 화성시를 잇는 실리콘밸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천안사업장은 1998년 첫 가동을 시작한 TFT LCD 전용 공장으로 국내 최대의 TFT LCD 생산 지역으로 특화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양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요, 삼성 반도체 생산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온양사업장 현장입니다. 제가 직접 모자하고 방진복까지 입고 현장에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기계들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양사업장은 1991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세계 최첨단 반도체 조립단지입니다. 4개 동의 공장이 하루 3교대로 진행되면서 한 달 평균 1억 5천만 개씩의 반도체를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지난 2000년 10월엔 시스템 LSI의 전용 공장 건설이 시작돼 현재 공사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수건인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기대되는 이곳은 여러 분야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패키지 팀입니다. 전자제품에 대한 사용자 요구는 고기능화, 고신뢰성화, 그다음에 소형화, 그리고 저가격화 중심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어서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반도체 완제품, 즉 패키지를 적기에 개발해서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용자 요구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서 연구 개발하고 실장 검증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을 상품화로 연계시키는 그 제반 연구 활동 및 기술 활동을 저희 패키지 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 환경에 대응한 그린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도 이러한 연구개발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역사는 그다지 긴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생산 강국으로 그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삼성전자와 같이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활발한 생산 활동 기대해 봅니다. 네, 화면 함께 보셨는데요. 예. 참 저렇게 작은 칩이 우리 생활에 가장 큰 그런 많은 변화를 주네요. 그럼요. 예, 맞아요. 뭐 반도체가요, 우리 주변에서 쓰여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우리 컴퓨터 다 쓰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는 물론이고 또 TV, 전화기 이렇게 21세기 현대인들의 필수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났던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어요. 네. 이 그린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거죠. 청정 생산 방식으로. 네. 누가 하시냐? 이분이 합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패키지 팀의 오세용 상무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긴 반가운데 요즘 이 반도체 시장 뭐 경기가 좀 안 좋다, 값이 안 좋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어떻습니까? 아시겠지만 반도체 경기라는 거는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이 사이클에 저점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그 IT 산업의 그 사업 구조 개편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분석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렇지만은 여러 분석기관에서 예측하기를 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뭐 회복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고 있으니까 조금 다행스러운 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난해에는 이 반도체 수출이 15%를 네. 차지할 정도로 효자 산업이다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럼요. 사실 반도체가 우리 산업 발전, 우리 경제 발전에 상당한 주축을 이루고 있고 네. 그것이 없으면 어떠나 이런 걱정도 되는데 네. 자, 우리 반도체의 이 시장 현황이 어떤지 위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그런 것 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지난해 그러니까 2000년도에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한 2,300억 불 규모였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그거의 한 1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발전돼 온 그 상황이고요. 네. 특히 그 D램의 경우는 한국의 업체들이 세계 시장 규모의 한 27%까지 점하고 있는 최적인 지위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의 경우는 D램의 경우는 1993년부터 업계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반도체를 갖다가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합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난해 이제 세계 4위에 입성을 했고요. 네. 조만간 3위권 진입도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 위치가 현재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물론이죠. 돼요. 네, 이번에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그런 청정 생산품인 그린 반도체를 개발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상에는 이렇게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나비라든지 카드뮴, 무슨 수은 같은 것이 대표적인 물질이 되겠는데요. 네. 특히 그 유럽연합에서는 뭐 2006년부터는 이러한 그 환경 유해 물질을 갖다 뭐뭐뭐를 규정을 하고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이런 협약을 맺었고 곧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 환경 유해 물질을 갖다가 규제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숙고를 해왔고 이번 기회에 선진사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그린 반도체라는 환경 유해한 요소를 삭제한 그 반도체를 개발해보자 이런 취지로 개발을 하게 됐고 금년 초에 성공을 거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린 반도체 그럼 그 이름 자체에서 이건 청정 생산품이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느낌이 딱 오는데요. 그 나비나 할로겐족 화합물에 대한 얘기 잠깐 하셨는데 반도체 제품 어떤 분야에 사용되는 건가요? 네, 우선 그 납이 사용되는 거는 반도체 패키지의 그 리드 부분에 대한 플레이팅 할 때 도금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패키지 중에 뭐 BGA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밑에 단자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솔더 볼이라는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PC를 보시면은 메모리 모듈이 있는데 모듈에다가 반도체를 실장할 때 쓰는 그 솔더 페이스트가 있습니다. 이 세 부분에 지금 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납은 여러분들이 뗏납이라고 부르는 성분하고 똑같은 그런 그 물질을 쓰고 있고요. 네. 또 이제 할로겐이 쓰이고 있는 부분은 대략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반도체 성형 수지 부분에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모듈의 기판으로 쓰이는 PCB 제조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 분야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환경 유해 물질을 삭제하느냐 하는 것이 연구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니 해도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직접 아마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승환 리포터가 예. 그린 반도체가 뭔지 우리에게 네. 보여줄 것 같은데. 예,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쭉 지금 여러분들이 그린 반도체가 뭘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참 어려우실 거예요. 쉽게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는 30여 년의 반도체 역사를 가지고 세계 최첨단 반도체 업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청정 생산 기술 개발로 인한 그린 반도체를 생산해내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린 반도체는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녹색 경영의 일환으로 청정 생산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온 삼성전자. 올 2001년 5월 환경 친화형 메모리 반도체 개발의 성공으로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데요. 이른바 그린 반도체라 불리는 이 반도체는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성분들을 일체 사용하지 않은 메모리 모듈 제품입니다. 삼성이 업계 최초로 레드프리 메모리 패키지를 이용한 모듈 상용화를 실현해서 환경 친화 이미지를 높이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세계적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납을 제거한 전자제품의 출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일본과 미국 등을 위시한 선진국에서 시작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유럽의 WEEE 규제 법안, 즉 납 등의 유해 물질을 전자기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안의 움직임 등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삼성의 경우도 1998년부터 기초 연구를 시작해 드디어 올 2001년 초에 기존의 유해 성분을 제거한 그린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리드 프레임 패키지의 실장 리드 표면 도금 물질이나 볼 타입 패키지의 솔다볼, 또한 PCB의 패키지를 실장할 때 사용하는 페이스트가 주석과 납성분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패키지의 성형 수지인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와 PCB에 사용하는 난연자는 브롬 성분입니다. 납이나 브롬 등 유해 물질을 사용한 제품이 폐기될 때 제대로 회수가 안 되면 토양을 오염시키고 결국은 사람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납 대신 비스무스나 카파, 실버로 조성 물질을 대체했고 브롬 대신 새로운 물질을 대체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번에 개발된 그린 반도체의 경우 기존 반도체 제작 공정 중에서 5부분 정도의 청정 생산적인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반도체의 외장 도금입니다. 그동안 외장 도금 때 쓰이던 페이스트는 그 성분이 주석과 납이었는데요. 그린 반도체는 그중 유해 성분인 납을 비스무스로 대체해 환경 유해 성분을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솔더볼 사용 분야 역시 그동안은 주석과 납이 쓰였는데요. 여기서는 납 대신 은과 구리를 사용했습니다. 모듈 제작 분야인 솔더 페이스트 역시 그린 반도체의 핵심입니다. 솔더 페이스트는 메모리 모듈에 패키지를 장착하기 위해 모듈 기판에 입히는 물질로 쉽게 말하자면 납땜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납과 주석의 합금이 사용됐지만 그린 반도체의 경우는 주석과 은, 구리로 제작됐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반도체 공정 중 외장 도금 분야, 솔더볼 사용 분야, 모듈 제작 분야에서 납물질이 제거됨으로써 청정 생산에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패키지의 성형 수지 분야와 모듈 제작을 위한 PCB 기판 분야는 앞서 살펴본 분야와는 달리 제조 공정에서 할로겐족 화합물이라는 물질이 사용돼 왔습니다. 할로겐족 화합물은 강한 독성과 부식성을 가진 화합물들로 특히 그중 브롬이 이 두 공정에 사용돼 왔는데요. 이번 그린 반도체에서는 브롬을 인으로 대체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그린 반도체는 환경과 이체를 생각한 환경 친화적인 청정 생산 기술 제품인데요. 그동안은 여러 반도체 업체가 솔더 페이스트에서 납성분을 제거한 제품 개발에는 성공했었지만 납뿐만 아니라 할로겐족 화합물까지 제거한 반도체의 개발과 양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는요, 반도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반도체하고 이 그린 반도체하고 이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기능이나 성능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린 반도체는 납이나 어떤 유해 물질을 없앤 대신에 새로운 물질을 대체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내열성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요, 경제적인 이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첫째는 그 납같이 그 인체에 유해한 그런 물질을 함유한 그 제품을 그 폐기할 때 그 폐기 처리 문제가 아주 좀 골치 아프겠죠. 그리고 또 그 비용 처리 문제도 아마 생산자가 아마 처리를 그 비용을 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처리 비용 그게 아주 크게 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청정 생산 기술 개발에 의한 노력과 성과는 그린 반도체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케미컬 디프레시 인 라인화가 있고요. 또 삼성 반도체 전체적으로 폐수 저감 활동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반도체 도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호막 성형 공정에서 납프레임에 입혀진 얇은 에폭시 수지를 다량의 물과 연마사를 혼합해 고압으로 분사해서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마제와 그에 따른 물의 사용이 환경오염 물질로 배출되고 연마사의 사용으로 작업장 내 분진과 소음 또한 골칫거리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케미컬 디플래시 인 라이너를 통해 수용액 전기분해 방법으로 공정을 개선했습니다. 케미컬 디플래시 공정이란 화학 약품을 사용한 프레쉬를 제거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연마제를 사용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프레쉬를 제거하였고, 이러한 방법은 각종 화학 폐기물을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롭게 고안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케미컬 디플래시 인 라이너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폐산의 경우는 연간 11.7톤, 폐수는 연간 10만 9천 톤이 감소돼 환경오염 물질이 줄어들고 연마사 중지로 인한 분진과 불량률도 감소돼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곳 반도체 사업장은 폐수 처리 전반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화 처리를 거친 폐수는 물고기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데요. 이곳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반드시 불순물을 응집시켜 알게니화하는 응집조와 침전조 등의 폐수 정화 처리 시설을 거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 또한 큽니다. 이러한 새로운 생산 방식에 의해서 환경 폐기물들을 연간 170톤 감소할 수 있게 되었고, 폐수를 연간 140만 톤 감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의 청정 공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21세기는 청정 생산 기술이 세계 무역 시장에 큰 경쟁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의 이 그린 반도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청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역 시장에 우뚝 서길 바라면서 우리 반도체 업계의 힘찬 도약 기대해 봅니다. 네, 청정 생산 기술로 만들어진 그린 반도체. 지금 얘기를 듣기에는 좀 간단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겠는데요. 그 개발 과정이라든지 또 만드는데 어려움이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삼성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납이라든지 할로겐이 인체에 미치는 그 유해한 영향을 갖다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왔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회사에 앞서가지고 이 유해물질을 제거한 제품을 갖다 선보이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998년부터 이 그린 패키지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2000년 2월 달에는 레드 프리 프로덕트 TFT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납을 갖다가 삭제하는 그런 공정과 소재에 대한 연구로 본격화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8개월 후인 2000년 10월 달에는 납뿐만이 아니고 할로겐조까지 제거하자 하는 취지로 그린 프로덕트 TFT로 확대 개편을 해가지고 연구를 지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 이 그린 패키지를 갖다가 양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업계 인프라가 굉장히 미비한 측면도 있었고, 저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데 대해서 연구원들이 밤새워 이제 노력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 특히 저희들이 고마워하는 거는 저희 내부 인력들이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외부의 협력업체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저희가 아주 그냥 우위적인 입장을 차지하는 이런 개발을 이루게 됐습니다. 네. 살찌실 그럴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시겠어요. 예, 10년에 걸쳐서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애를 쓰면서 네. 노력을 하신 결과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기존의 반도체는요,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요? 우선 납이
어떻게 오염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뭐 발생하는 영향도 틀립니다만은 네. 아시다시피 납이라는 것이 이 제품에 쓰여져 가지고 매립이 되면은 아무래도 지하수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산성비의 영향을 받게 되면 납이 쉽게 분해가 됩니다. 네. 납이 분해가 되면 바로 지하수 유입이 되고요. 이 지하수를 갖다가 인간이 먹으면은 이제 인체에 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납이라는 것은 인체에 많이 흡입이 되면은 그 뇌의 손상이나 그렇죠. 지능적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네. 특히 임산부에는 치명적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 그린 반도체를 개발하신 게 얼마나 큰 일인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네. 환경에는 물론이고 이 청정 생산 기술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시는 네, 그런 게 맞습니다. 되는데 근데 이 그린 반도체가 앞으로 이 반도체 수출 시장에서 얼만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린 반도체는 하여튼 그 환경을 더 중시하는 선진국이나 선진국 국가일수록 관심도나 필요도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시장 진입이라든지 마켓 시효 확보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결국은 이게 내수 신장에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뭐 국가 이미지,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게 뭐 우리나라는 아름답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광고해서도 조금 되겠죠. 그러나 네. 무엇보다도 국가 역시 외교 활동을 잘해서 딴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야 되고 기업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써본 사람들이 그 회사가 제일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로 눈앞의 이익을 보기보다는요, 조금 더 먼 미래를 예. 바라보고 청정 생산 기술을 도입하고 또 노력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삼성이 그린 반도체 개발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어떤 연구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지금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256메가라든지 512메가바이트 메모리 모듈에만 주로 적용해서 개발했습니다만은 네. 향후에는 신규로 개발되는 모든 제품을 갖다가 그린 반도체로 화해서 앞으로 삼성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그 환경 친화적 이미지 제고에도 힘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뭐 그린 반도체까지 이렇게 개발하신 거 보면 삼성의 그 환경에 대한 의식이 대단하다 이런 걸 네. 느낄 수 있고 또 앞으로 이 삼성의 경영 방침에도 환경이 아주 중요한 정책 요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삼성은 1994년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녹색 경영 방침이라는 걸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그린 반도체를 개발한 또 이 삼성의 녹색 경영 방침의 뭐 실현이다 이렇게 네. 보실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삼성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회사에 앞서서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는 그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그린 반도체를 뭐 제조하고 예. 뭐 판매해가지고 국민 그 건강과 복리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도 기여하는 그런 업계의 사명감을 갖다가 더욱더 굳건히 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 우리 주변에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이 이 청정 생산과 환경에 대해서 삼성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청정 생산이 우리 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참 해주셨으면 좋죠. 예. 좋겠다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제 4등에서 3등 된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1등 한번 하십시오. 언젠가 할 겁니다. 네. 1등 하시기 바라면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패키지 팀의 오세용 상무님 고맙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승훈 리포터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각지연 씨에게 제가 질문해야 되겠어요. 네. 개구리 우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글쎄요. 개구리 소리.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예.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글쎄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개구리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구리 찾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시민단체가 서울에서 개구리를 찾습니다. 이런 이색적인 행사까지 할 정도예요. 네. 예. 사실 서울에는 논밭이 없어서 뭐 개구리 소리를 못 듣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사실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러면 그렇습니다.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개구리 만나러 동물원 가자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이런 불행한 미래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청정 생산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청정 생산의 필요성 강조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여러분. 그럼요. 예,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오늘 순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